반도체가 올해 500억 달러 넘는 흑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코스피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터졌어요. 경제 체력은 좋아졌다는데 증시는 왜 흔들리는 건지, 17년 만에 최대 폭으로 뛴 원화 가치와 한국은행의 다음 한 수까지 오늘 세 꼭지 꼼꼼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누적 기준으로 5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한국 전체 상품 수출에서 약 5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단일 품목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의미 있는 거예요. 이 품목 하나가 크게 뛰면 무역수지 전체가 움직입니다. 무역수지가 움직이면 경상수지가 따라갑니다. 실제로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크게 늘어났어요. 주요 기관들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2%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만 해도 2%대 중반이 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거든요. 경상수지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이 해외와 물건, 서비스, 투자 소득을 주고받은 뒤 남은 잔액이에요. 흑자가 지속되면 외환 보유고도 두터워집니다. 신용등급 유지에도 긍정적 신호를 줍니다. 반대로 적자가 쌓이면 원화 가치가 불안해질 수 있고요. 그런데 같은 시점에 증시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코스피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어요. 매도 사이드카는 선물 가격이 직전 대비 5% 넘게 급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될 때 작동합니다. 프로그램 매도를 5분간 일시 정지시키는 장치예요. 경상수지는 좋고 성장률은 올라갔는데 왜 증시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핵심은 회복의 불균형에 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의 성장을 끌고 가는 건 AI용 고대역폭 메모리에 집중돼 있어요. 이른바 HBM 같은 첨단 반도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급증하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모든 제품이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AI 관련 첨단 메모리에 수혜가 쏠려 있는 구조입니다. 그 외 영역은 사정이 다릅니다. 일부 플랫폼 기업은 광고 매출 회복에 힘입어 괜찮은 숫자를 냈습니다. 하지만 다른 쪽은 이커머스 경쟁 심화와 비용 증가로 기대에 못 미쳤어요. 내수 관련 업종도 소매 판매나 서비스업 생산 지수에서 뚜렷한 반등 신호가 아직 안 보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반도체 외에 어디에 돈을 넣어야 할지 확신이 안 서는 상황이에요. 이런 확신 부족이 시장 전체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크다는 건 분명 좋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그 흑자가 특정 품목 하나에 지나치게 기대고 있으면 문제가 돼요. 그 품목의 사이클이 꺾이는 순간 전체 구조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실제로 2018년 반도체 호황 때도 경상수지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메모리 가격이 급락하면서 흑자 규모가 반토막 난 적이 있었어요. 성장률 3.2%라는 숫자를 볼 때 이 성장이 얼마나 넓은 산업에 걸쳐 있는지를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경상수지와 증시의 괴리가 벌어질수록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 사이에 간극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실물이 좋아도 시장이 불안하면 기업 자금 조달이 어려워집니다. 이게 다시 투자와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앞으로 확인해야 할 변수는 하반기 반도체 수출 증가율의 추세입니다. 작년 하반기 반도체가 바닥이었기 때문에 올해 수치가 높아 보이는 기저효과가 있어요. 이 효과가 줄어드는 4분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실제 수출이 어느 정도 속도를 유지하는지가 증시 방향을 가를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인데요. 첫 번째 뉴스에서 말씀드린 반도체 흑자의 실질적인 가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환율 이야기입니다. 한국, 미국, 일본 3개국 외환 당국이 사상 처음으로 3자 환율 공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자 환율 공조란 세 나라가 자국 통화의 급격한 변동을 함께 관리하겠다는 공동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이전까지는 양자 단위로 환율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세 나라가 동시에 환율을 다룬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게 시장에 바로 영향을 줬습니다. 원화 가치가 7월 한 달 동안 17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어요. 17년 만이라는 건 2007년 이후 처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달러 약세가 극심했던 시기였어요. 이번에는 미국이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서도 달러가 주요 아시아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밀 삼각 공조가 촉마의 역할을 한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달러가 지나치게 강하면 자국 제조업 수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시아 통화의 적절한 강세를 용인할 유인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공조가 주목받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그동안 한국은 미국과의 상시 통화 스와프를 정식으로 맺지 못했습니다. 통화 스와프는 두 나라가 서로 자국 화폐를 맡기고 상대국 화폐를 빌려 쓸 수 있는 계약입니다. 미국과 상시 통화 스와프가 있으면 외환위기 같은 상황에서 달러 유동성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어요. 이번 삼각 공조를 계기로 한미 양자 간 상시 통화 스와프 체결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화가 강해지면 수입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서 소비자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은 약해져요. 앞서 말한 반도체 500억 달러 흑자도 원화 강세가 지속되면 원화 환산 금액이 줄어듭니다. 기업 영업이익에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뉴스의 반도체 호황과 두 번째 뉴스의 원화 강세는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확인할 변수는 이번 삼각 공조가 일회성 제스처로 끝나는지입니다. 정례적인 채널로 격상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한미 통화 스와프 논의가 실무 단계로 넘어가는지 여부가 핵심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소식은 이 모든 흐름에 기저에 깔려 있는 금리 이야기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8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연 2.75%로 동결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우리금융연구소가 분석 보고서를 냈는데요. 단순히 동결만 하는 게 아니라 매파적 동결이 될 거라는 게 포인트예요. 매파적 동결이란 금리를 지금 올리지는 않지만 앞으로 올릴 수 있다는 신호를 강하게 보내는 걸 말합니다. 경제학에서 매파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보고 금리를 올리려는 쪽입니다. 비둘기파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리려는 쪽을 말해요. 왜 이런 전망이 나왔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시 고개를 들 조짐이 있어요. 올해 초반에 2%대 초반까지 내려왔던 물가 상승률이 최근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물가가 인건비와 임대료 같은 비용 요인 때문에 잘 안 떨어지고 있어요. 둘째, 가계부채 증가세도 완전히 꺾이지 않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빚이 다시 늘어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섣불리 내리면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죠. 앞서 다룬 원화 강세가 수입 물가를 낮춰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중동 지정학 리스크에 따른 유가 변동이나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정 같은 변수가 남아 있어요. 한국은행이 쉽게 긴장을 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준금리가 2.75%에서 동결되면 대출금리나 예금금리도 당분간 큰 변화 없지요. 기반화 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매파적 신호가 나오면 시장금리, 특히 채권금리가 미리 반응해서 소폭 오를 수 있어요. 변동금리 대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보다는 현 수준이 유지되거나 소폭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은 경상수지, 환율, 증시 모두에 영향을 주는 연결고리입니다.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내수 경기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와 가계부채를 잡는 데는 도움이 돼요. 금리를 내리면 경기에는 숨통이 트이지만 물가와 부채가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숫자는 8월 금통위 회의 후 발표되는 수정 경제 전망입니다. 성장률 전망은 유지하면서 물가 전망만 올리면 매파 신호가 더 강해지는 겁니다. 성장률도 같이 내리면 고민이 깊어지는 구간에 진입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 세 가지 뉴스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숫자는 좋은데 방향은 불확실하답니다. 반도체 흑자 500억 달러, 17년 만에 원화 강세, 2.75% 금리 동결 전망. 각각은 나쁘지 않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성장의 균형이 맞지 않거나 다음 단계의 변수가 남아있죠. 반도체 쏠림이 해소되지 않으면 성장률 숫자가 좋아도 체감 경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원화 강세가 계속되면 수출 기업 실적이 꺾이면서 증시에 또 다른 하방 압력이 될 수 있어요. 금리 역시 한국은행이 당장 움직이지 않더라도 시장은 다음 수를 미리 읽고 반응합니다. 금통위 회의 전후로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 톤을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